네, 오늘 짱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대지수 빨간불이긴 한데요. 어떠한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지 키워드 놓고 이야기 자세하게 두 분과 해볼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많습니다. 키워드에서 이번 주 바라볼 힌트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정책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AI 그리고 세제 개편안 전반적인 이야기 여러 방면에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황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 놓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과 실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랠리, 모멘텀 기대할 만한 구간인지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황 팀장님, 지금 한시 구간에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방금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좀 예상이긴 합니다만, 네. 컨소시엄이 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급격하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카카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네이버는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뭐 앞서 있었던 플리토라던가 롯데 이노베이트, 그다음에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일단 지금 AI와 관련돼서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상대적인 강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AI와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서 현재 당장 앞서 있는 거를 네이버와 카카오를 굳이 비교하자면, 현재로서는 네이버가 일단 앞서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주가도 그렇게 뭔가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는 뭐 좋게 해석하자면 AI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세게 갔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챗 GPT하고 이제 협업 모델 만들면서 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의 AI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월 구독료가 한 20불, 30불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온 국민들이 AI 이제 카카오를 조금 더 AI 에이전트화해서 향후에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카카오의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아직은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기대만 있고 아직은 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올해 협력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정확히 좀 더 저도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실망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또는 천천히 투자해도 카카오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또는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아예 추세를 좀 만든 다음에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낫다 생각하고, 지금은 AI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쏘버린 AI와 관련된 내용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에서 언급된 종목들 위주로,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약간 불확실성도 크고 뭐 하나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그 건수가 좀 있어야, 모멘텀들이 있어야지 매매를 할 건데, 네. 거기서 탈락했다라는 거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더 최소한 갖고는 있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진 않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또는 그렇다면 신규로 매매를 한다면 지금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지, 뭐 아무리 뭐 작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붙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실 거면 오늘 언급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물론 이 부분들이 당장 실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사실은 아직은 없어요. 네. 앞으로 할 거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좀 특징적인 거 있다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소멸되고 막상 이제 실적을 발표해봤더니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실적이 없다. 대표적으로 풍산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 일회성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드론으로 올랐던 풍산이 이번에는 사실 실적을 막상 내봤더니 드론과 관련된 실적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 나왔던 것처럼,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 대부분 기대감을 올렸던 종목들은 빠지고 있죠.
근데 막상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 올랐는데 관련된 실적이 나오거나 또는 2분기, 3분기,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주는 회사들은 분명히 주가가 많이 밀리지도 않았을 거고 올라올 때도 가장 먼저 빨리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발표된 언급된 종목들이 아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언급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보시고요. 카카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네.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공식 발표가 된 이후에 정부 측의 설명이 있을 네. 거잖아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종합해서 천천히 우리가 접근해도 된다로 네. 제가 정리를 할까요? 네. 아니면 이게 공식화된 이후에 정부의 설명을 보고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 테마의 영역에서 일단은 AI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보시고 접근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늦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를 지금도 주가는 사실 뭐 해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부분들이고 지금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을 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본부장님과도 해볼게요. 그러면 AI라는 소프트웨어, 이 키워드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질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영역을 어디까지 설정해서 봐야 돼요? 플랫폼과 오늘 뜨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관련된 이슈를 하반기에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면 될지 아니면 통신 시장에 대해서도 이 관련된 AI 모멘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와야 되는지 AI 지금 하반기에 어디까지 그 영역을 설정해서 저희가 전략 접근을 하면 될지 그에 대한 조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네. 시장의 또 분위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좀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좀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이런 좀 서버의 AI 정책이 또 가시화가 된다면은 뭐 광고라든지 커머스라든지 AI 뭐 핀테크 사업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 영향은 미칠 것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AI 관련주 그리고 핀테크 쪽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쪽으로 좀 더 수혜 기대감이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뭔가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어떤 시장이 좀 반응하는 분위기라든지 시장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뭔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관련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의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서둘러서 진입한다라기보다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좀 종목들에 대한 흐름 그리고 섹터분들에 대한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래도 오늘 하락폭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까 말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본부장님? 일단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런 반전적 분위기가 나왔을 때 물론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저라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을 때. 그런데 뭔가 공식화되지 않았을 때 이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종합해서 저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정책 짧게만 요것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일정이 있잖아요. 오늘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소버린 AI도 그렇고 민감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불확실성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 그런데 어느 정도의 변화의 여지가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도 전략적 힌트를 저희가 얻어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코멘트 받아보고 넘어갈게요. 네,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다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고 네. 굉장히 빠르게 또 시장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장 마감하고 나면
다시 한번 대주주 범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선행이 돼야 외국인들이 더 강력하게 매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2분기 실적 기대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사실 2분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기업 이익에 대한 것에 대한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이 후퇴하다 보니까 빠르게 식어가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좀 있겠죠.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내릴 것 같다라는 전망치들, 고용 때문에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좀 도와주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사실 선물 쪽에서만 좀 매수 들어오지 현물에서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 날입니다. 네. 아마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경향들이 같기 때문에 오늘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것까지 과연 코멘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코스피 5천 시대, 뭐 이제 부동산 자산에서 주식 자산으로의 자금의 이동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세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안 좋은 발표이지 않았나, 좀 약간 역행하는 발표이지 않나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오늘 이번 정부에서 그래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매우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질질 끌어서 추석 이후까지 넘어가거나 그러면 사실 시장 다 떠날 사람 다 떠나고요. 시장은 다 망가질 거 다 망가진 다음에 올라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연말에 항상 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서 뭔가 결정을 좀 지어주는 게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눈도 부릅뜨고 귀도 쫑긋 세우고 관련된 이슈 저희도 잘 체크하면서 반응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온 뉴스 포함해서 정책 이야기를 해봤고요. 관세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도 궁금해요. 관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는데 쉬어가는 성격이 뭔지 포인트가 전략적으로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자, 마스카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업종에서는 오늘 여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본부장님, 오늘 일단 뭐 하나그룹주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이어진다. 그런데 포인트가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시적인지 궁금합니다. HJ중공업이 유독 강한데요. 오늘 나오는 변화가 장기전이 될까요? 아니면 반짝일까요? 이 포인트 먼저 짚고 갈게요. 네, 일단 뭐 HJ중공업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호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의 경우 좀 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대형 조선주들의 경우는 좀 쉬어가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HJ중공업의 경우는 이제 대형 조선주라기보다 약간 좀 중소형 조선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 흐름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중소형 조선주 쪽으로 좀 더 어느 정도의 관심이 이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 이제 HJ중공업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수혜 쪽에 대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의 경우는 물론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분위기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들이 당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조선주들마다도 뭔가 이제 성격이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형 조선주의 경우는 뭔가 추세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듯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방향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HJ중공업의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가 좀 더 급등식으로 나오면서도 조정이 나오고 또다시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이런 모습도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종목의 경우는 조금 다른 조선주와는 달리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더 급등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장중에도 변동성이 나타내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동종목의 경우는 다른 조선주와는 달리 약간 단기적 흐름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까지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경우 이제 대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를 크게 뭔가 추세적 흐름을 무너뜨린다든지 어떤 좀 차익실에서 매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모습 포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주의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투자주의 종목 지정된 상태인데 해제된 이후의 흐름에서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일단 뭐 하나오션의 경우는 사실은 뭐 투자 주의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의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너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기보다도 하나오션의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가 한 차례는 또 쉼없이 좀 달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의 종목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들이 좀 작용되고 있고 충분히 업황에 따른 앞으로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오션의 이제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이 당분간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 현대로템을 좀 잡고 황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황 팀장님,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같이 올라왔던 게 조선 방산 그리고 오늘 방산을 좀 따로 떼어서 보는 이유가 현대로템이 사실 9조 원 계약이잖아요. 네. 팀장님 보시기에 9조 원 계약이고 폴란드 수주 그리고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도의 빨간불이면은 재료가 괜찮게 녹여지고 있다라고 보이시는지 아니면 무게에 비해서 지금 시장 상황상 덜 반영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로 보시는지 이게 먼저 궁금해요. 현대로템의 판단은 어느 쪽으로 지금 해야 하나요? 로템이 뭐 오늘 당장 주가만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네. 이번 지난주 급락장 그리고 되돌려오는 장에서 보면 가장 타격이 별로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좀 안 올라서 더 올라서 안 올라서 아쉽긴 하지만 네. 다른 방산주에 비하면 또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곧 아마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날 발표를 하는데 내일이네요. 아마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수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좋지만 이제 실적 발표하고 향후의 가이던스 얼마나 더 수주를 하실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가격에 잔뜩 녹아져 있는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차라리 현대로템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지난주 금요일 오늘 아주 편안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다 11선을 좀 하회하거나 뭐 밑에 찍고 올라오나 그런 양상인데 근데 로템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으로 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자분들은 충분히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올해 목표 주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일단은 현재 주도주가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 섹터, 특히 산업재 섹터들은 일단은 그래도 관세의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들이 잘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아예 국내 시장을 떠나겠다라고 하지 않다면 이쪽 섹터의 비중은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조선, 방산, 원전까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언급해 주셨던 현대로템과 같은 경우는 내일 2시 10분에 컨퍼런스 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이던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드리고요. 바로 넘어가서 그럼 원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조선, 방산에 비해 지난주는 좀 쉬어간 쪽인데 다시 한번 모멘텀을 얻어갈까요? 원전이란 키워드의 힘은 어느 정도 남은 걸지 궁금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본부장님, 그동안 좀 기간 조정이라고 할지 좀 급격하긴 했습니다만 하루하루 그런데 이렇게 박스를 놓고 보면 그 틈 안에서 움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다시 한번 한미 투자펀드 용처로 원전 사업에 포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 스토리라인이 조선처럼 하고 물음표가 붙습니다. 오늘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자리, 오늘 이야기에 의미부여가 본부장님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에 이제 나온 소식들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어떤 미국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다른 시장으로서의 어떤 진출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주가는 좀 더 다소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방원이죠. 이제 조방원의 주도주적인 성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원전의 경우는 일단 미국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GCC 이제 지역 쪽에서 뭔가 에너지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더욱더 조금 더 커지지 않고 있나라고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 원전에 대한 어떤 진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업황에 따른 충분한 성장 가능성도 역시나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이 또 분쟁이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이 GCC 국가들로 부의 이동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장 확대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주에게는 충분한 어떤 성장성을 좀 더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을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당장의 어떤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라든지 당장의 상승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더 우리가 지지 라인을 확인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선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만 원 선 돌파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라인을 그려보자라는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잡고 황 팀장님과도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앞서 조선, 방사, 원전 주도력 가지고 있고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 방산이나 조선은 대형 몇 사 이렇게 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산 말고 이렇게 원전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형주고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듯해서 이 시선이 궁금합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상단을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황 팀장님의 의견은 좀 더 기다려보자인지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룸을 더 높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충분히 기다려볼 여지는 기다려봐요.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원전이 테마가 사실 중소형주 단으로 내려가면 종목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SMR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원전이라는 테마를 말씀드리지만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전력 있어봐야 한국전력하고 그다음에 뭐 한전기술 정도 한전 KPS 이 정도까지 포함해서 한 3-4 종목 다 주력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종목은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 결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도 포함해서 지금 굳이 소형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도 작용하고 실질 수혜주가 이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대형주 단 위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도 로템 앞서 말씀드렸던 로템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했고 뭐 뺄 때는 빼더라도 오늘처럼 가장 빨리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시장 충격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처럼 다 밀렸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해프닝이 지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제자리 찾아왔을 때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봤을 때 가장 빨리 올라오는 거 아는 종목들이 그 업종의 대표주거든요. 대장주거든요. 근데 오늘 원전 섹터 내에서 가장 빨리 올라오고 있고 추세선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원전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원전 보면은 팀장님 SMR만 봐야 돼요? 아니면 아리백 관련해서도 국내 정책 드라이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국내 정책이 포함된다면 또 다른 스토리라인이 성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요. 키워드 좀 넓혀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리백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만 잘하는 기업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해외에서도입니다. 아리백은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이슈이기도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원전 안에서
글로벌리하게 잘하는 기업들 찾으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SMR로 압축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원전 이야기를 좀 풀어가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저희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여기서 시간을 좀 써볼까 하는데요. 소비에 대한 키워드를 오늘 잡는다면 K-팝 데몬헌터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 소식어가 붙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지금도 괜찮을지 여기에서 한번 시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사실 아직도 못 보고 안 보고 모르겠습니다. 왜 안 봤을까요? 그런데 정말 뭐 상표권을 출원했다. 여기를 기점으로 방문객이 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K-팝 데몬헌터스 열풍이라고 했을 때 이미 오른쪽도 있고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쪽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키워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반응이 있었던 쪽으로만 계속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넓혀서 수혜 영역으로 넓혀서 전략적으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을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뭐 엔터주라든지 이제 콘텐츠주의 경우 또 이슈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티스트라든지 이제 콘텐츠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도 좀 주가의 변동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좀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뭔가 이렇게 관련주를 좀 넓힌다라기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테마로 좀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마 안에서도 뭔가 좀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게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넓히게 된다면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차별화가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힘차게 좀 더 강하게 또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종목에는 관심을 가지되 오히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적게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자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관련돼서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이제 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사실 뉴라는 종목의 경우는 이제 그 좀비딸 영화 좀비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에 이제 급등하는 양상 보이다가 오늘의 경우는 이제 10% 이상의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급등하고 난 뒤에 차익실에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때를 대비를 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좀 이슈를 이용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만약의 사태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비중을 적게 하고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사실 이슈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더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부장님 아무래도 중형 소형주가 많아서요.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면 어떤 종목을 대장주로 보시는 건지 살짝 궁금하네요. 사실 이렇게 어떤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좀 열거가 될 겁니다. 네. 뉴스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의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미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 미르에 보면은 계속 뭔가 연일 급등하다가 주가가 다시 흠으로 조정이 나오고 이런 모습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 우리가 조정 시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좀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조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빠르게 좀 어느 정도의 수익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대응 꼭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약간 방향을 틀어볼까요? 황 팀장님, 캐대언 열풍이라고 그래서 한국 관광객 더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방문을 해서 쓰는 그 키워드에도 주목도 높여도 될지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열풍하면 해외 그 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을 메인으로 했잖아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로 포인트를 넓혀도 지금 괜찮은 시점일까요? 네, 일단은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죠.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와서 화장품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사시겠죠? 카지노도 많이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주가가 좋은 흐름들이었는데 이번 지난주에 이제 피부 미용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그 특혜가 이제 좀 종결되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회사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피부 미용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돈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치명타가 좀 있지 않았나 일단 생각해서 이쪽 부분 특히 피부 미용은 뭐 종목마다 좀 다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APR하고 달바글로벌 일단은
이제 과거에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공 투탑으로 했었던 화장품 섹터에서 이제 최근에는 API가 달바글로벌이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IR이 있는데 이번 주에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를 살피는 좀 약간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사실 코스닥에서도 이제 좀 상위 기업들은 이제 하나둘씩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또는 실적 우려에 대한 세론에 대한 우려, 실적 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는 한 주가 될 건데 일단 이번 주 잘 넘긴다고 하면 다시 주식들은 갈 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시즌이니까 그에 네. 대한 모멘텀, 그에 따른 움직임 계속 이번 주에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하루 변동폭이 너무나도 큰데요. 오늘은 주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준의 B컷 가능성, 금리에 좀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뭐 학회 이야기, 개별적인 모멘텀 이야기를 꽤 최근에도 많이 했었는데요. 8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금요일은 사실은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제약바이오 타격받는다라는 헤드라인 많이 나왔는데 또 고용지표 안 좋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 펼쳐지거든요. 이 매크로 이슈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전략을 지금부터 짜야 될까요? 네, 일단 뭔가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에서 주목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의 경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경우는 제약바이오주 좀 빨간불을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 좀 재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의 경우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이제 학회라든지 또 개별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작용되겠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를 뭔가 이끌어내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주어야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들이 반응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오히려 주가에는 민감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유심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주가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에 이제 학회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학회 일정들을 앞두고 나서 주가들의 어떤 개별적인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도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회에 대한 모멘텀까지 봐야 되는 시점, 매크로적인 환경과 함께 개별적인 이슈도 봐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그럼 개별 키워드 가운데 민감도 가장 높은 쪽 황 팀장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비만 키워드가 사실 상반기부터 급등락이 가장 강하게 확인됐던 섹터이기에 여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8월에 또 한 번의 이슈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보험으로 커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장에서 강했던 그 영향 그대로 우리 관련주들 받고 있습니다. 마운자로 이슈와 함께 미국 쪽에서 드라이브로 국내 관련주의 흐름도 우상향으로 더 뚜렷해질까요? 이슈 있는 자리이기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뭐 오늘은 뭐 비만약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 섹터가 다 잘 가긴 반등이 합니다. 잘 나와서 네. 아직을 그걸 구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싶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마운자로 이제 위고비 시대는 가고 이제 마운자로 시대가 이제 빠르네요. 벌써 네.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직접 수혜를 살려면 사실 릴리를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국내에서는 뭐 펩트론이나 뭐 이제 D&D 파마텍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일단은 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르는지 아니면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오르는지까지는 좀 시간 지나고 나서 판단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표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하반기 OK로 제가 네, 정리를 이렇게 할까요? 되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르르 오르는 날이다 보니까 그 특성도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랭킹5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효은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